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마지막 필살기 그래비티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올라오는 것을 본다라면 곧 있으면 루시드의 실사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루시드가 처음 그래비티를 공개를 하였을 때는 확실하게 대형 SUV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루시드의 그래비티가 대형 SUV는 아닐 것이다. 기존에 공개했던 사진들보다는 조금 더 날렵하면서 사이즈가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루시드에게 가격적으로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루시드의 경영진들도 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그래비티의 사이즈를 조금 더 날렵하고 작게 만들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조금 희소식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비티의 사이즈는 테슬라 모델 X급 사이즈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루시드가 테슬라의 전략을 그대로 카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이즈를 줄이면서 가격을 떨어뜨릴 거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대형 SUV보다는 중형으로 가야지 시장에 훨씬 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요? 현재 루시드에 대한 평가를 두 줄로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전기차 너무나도 좋다, 기술력은 뛰어나다. 두 번째는 비싸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인데요. 그렇다면 그래비티의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나오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로 나와야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테슬라 모델 X가 99,990달러입니다. 효율성 수치는 3.4이고 현재 전기차 SUV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비티가 테슬라 모델 X보다 더 많이 팔리려면 기술적인 면이 되었던 가격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모델 X 가격대 99,000달러보다 더 저렴한 가격, 효율성 수치는 3.4를 넘겨버리는 것이 확실하게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벤츠 EQS SUV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11만 달러이고 사실 효율성 수치만 본다라면 테슬라 모델 X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벤츠 차량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각별 빨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싼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남들에게 당연히 자랑을 하고 싶고 사회적 지위,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을 뽐내고 싶은 소비 심리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가 성공을 하려면 가격은 10만 달러 이하, 효율성 수치는 3.5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효율성 수치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되지만 괜히 또 기술력 자랑한다고 10만 달러 넘는 비싼 전기차 내놓으면 진짜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비티만큼은 가격적인 면에서 매력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두 개만 지켜진다라면 그래비티가 SUV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히 선방을 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르쉐의 타이칸이 이번 1분기 때 테슬라 모델 S보다 많이 팔았다 라고 말합니다. 1분기 때 9,152대를 팔았는데 특히나 중국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면만 본다라면 테슬라의 모델 S가 포르쉐 타이칸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지금 타이칸이 더 많이 팔렸죠. 왜냐하면 타이칸이 확실하게 돈값을 합니다. 딱 타는 순간 사람들한테 시선이 집중을 되는 차량이 아닙니까? 특히나 중국 사람들한테 타이칸이 잘 팔리는 것을 본다라면 비싼 차를 타시는 분들은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요. 포르쉐에서도 SUV가 대세라고 말하는 만큼 전기차 시장의 승부는 SUV에서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 중고차 시장 1등이 벤츠 시클인데요. 루시드 에어 퓨어 제품이 시클보다 비싸죠. 결국 여기 타겟층을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럭셔리 시장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벤츠의 마이바흐도 SUV 버전을 내놓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폴스타도 6만 달러 SUV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폴스타나 샤오펑이나 계속해서 판매 대수는 올려가고 있지만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기미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애초에 생산 시스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BMW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죠. 벤츠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럭셔리로 살아남을 것은 같은데 BMW, 아우디가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의문점이 듭니다. 우선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가 나오기 전까지 루시드 에어로 버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지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죠. 현재 루시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대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루시드 에어 그래비티 다음 모델까지 빠르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차를 생산해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래비티다. 루시드 에어가 기술력을 보여줬더라면 제대로 된 매출을 일으킬 모델은 그래비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루시드와 리비아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세금 혜택을 받는 모델들을 보시면 테슬라 모델 3Y, 쉐보레, 캐딜락, 포드, 바이든 정부는 비싼 전기차 만들지 말고 싼 전기차를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할아버지 너무하네요. 그래도 루시드, 리비안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살아남아야지 중국한테 전기차 시장에서 밀리지 않을 텐데 현재 루시드, 리비안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음 분기 몇 대 달성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Y급을 언제 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도달하는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So since SOP, start of production of our first Enduro motor, we have already built more than 600 of these beautiful Enduro motors here with the team, but we're still at the beginning of the ramp up. So altogether, we plan on building 44 units per hour. So if you do the math, we will run 2 shifts here. So we will be capable of producing 832 Enduro motors every single day. Now you might wonder, well, that's a lot of motors that we can put every single day into our products. The good thing also for Rivian, as you all know, we need to drive down cost also on the bill of material. And the Enduro motor helps us because the Enduro motor, as an in-house engineered and in-house produced motor, is actually less expensive than our quad motor, that we will not only achieve our goals, we will exceed our goals. So thank you very much. 그리고 리비안이 월가에서 상장 폐지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리비안을 두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도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리비안 앞으로 200% 이상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와 반대로 월가의 U 컨스트럭츠 리서치의 CEO 데이비드라는 분께서는 리비안의 주식 가격이 0달러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0달러가 뭐겠습니까?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리비안 챕터 11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챕터 11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파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산이 뭡니까?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늘어난 채로 결국에는 회사가 망하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리비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겠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선 리비안의 재무제표는 성장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매출이 1년 동안 12배 이상이 상승을 하였고 현재 전기차 스타트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매출은 크게 올라가는데 리비안의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할까요? 그 이유는 손실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비안 입장에서는 이 손실폭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분기마다 손실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나쁜 지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손실폭이 커지는 만큼 매출도 더욱더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스타트업이 무엇입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닥에 닿기 전에 비행기 조립이 완성이 된다라면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올 것이고 바닥에 닿기 전에 비행기를 조립하지 못한다라면 상장 폐지 0달러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가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 리비안의 최대 리스크가 무엇이냐면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마이너스 2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이제 유상증자에서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리비안은 분기별로 조 단위로 현재 깨지고 있죠. 현재 리비안의 현금이 12빌리언, 한국 돈으로 한 14조 가량이 되는데요. 올해 6빌리언, 내년에 6빌리언, 그러면 2025년에 현금 모두 다 소진입니다. 그렇다면 리비안 2025년 지나고 나면 끝 아닌가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정말로 큰 반전이 나오는데요. 리비안에서는 내년부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올라올 것이다. 수익을 낼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리비안은 당연히 대박을 치겠죠. 리비안의 CFO가 한 말을 잠시 살펴보자면 2024년부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2025년에서 2026년 R2 플랫폼에서 테슬라 모델 Y급을 내놓을 것이다. 만약에 여기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리비안은 대박이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는 계속해서 손실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확실하게 리비안의 생산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만큼 테슬라의 생산 속도를 카피한다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하우스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서 생산 속도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투자에 있어서 인하우스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리비안의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미국에서 리비안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 리비안의 재무제표는 훌륭한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없다 이것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기차 주식들이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하지만 친환경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요. 본격적으로 실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다시 한번 더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은 폭주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